네, 대국의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돼서 많은 분들 고향으로 내려가고 계시는데요. 많이 막히시죠? 다 막힙니다. 앞에 분도 막히시고 뒤에 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 편하게 느긋하게 또 좀 정말 좀 급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웃으면서 양보도 해주세요. 큰 차이 안 납니다. 예, 그렇게 양보하고 가다 보면 고향집에 가 계실 겁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대군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사 1번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요. 또 저희가 준비한 선물 있죠.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어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립니다. 오늘 추석 연휴 시작하는 날이라서 저희가 대방출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많이 드렸죠. 희망을 봅시다님, 치킨 쿠폰 제발 한번 받아보는 거 보름달 보고 빌어봅니다. 와, 안 드릴 수 없다. 안 드릴 수 없죠. 예. 저요. 꼭 드리십시오. 알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만 하는 분은 안 드리는데 이분이 이렇게 희망을 봅시다님 그렇게 하고 두 손 모아서 비는 이모티콘을 16개를 붙였어요. 나 15개 붙였으면 안 드리려고 그래. 16개 붙이셔서 오늘 드리겠습니다. 치킨 쿠폰 희망을 봅시다님. 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강성만 위원장, 정진석 부의장 왜 웃으세요? 아니요, 질문하십시오. 예, 정진석 부의장 잘 아시죠? 예, 잘합니다. 예, 하실만 하죠? 비대위원장. 그럼요, 뭐 오선의 경륜에.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현직 국회 부의장이라서 여당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한가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랑 워낙 좀 사이가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뭐 육모방망이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게 사이가 좀 안 좋은데 이준석 대표 또 역시 비판하는 얘기하고 또 가처분 신청 냈거든요. 이것은 또 통과할 수 있을지 이런 고비들이 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이 저는 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뭐 핵관 뭐 이렇게 좀 비난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이 정치판을 평생 봐왔지만 핵관이 없는 시대가 있었나요? 동교동은 김대중 핵관이고 상도동은 YS 핵관이고 다 핵관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다만 이 권력자의 최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하느냐 정치를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야지 그냥 핵관이라는 용어 자체로 그걸 매도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에 그렇게 뭐 지금 당을 이끌 만한 사람이 마땅치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고육지책으로 국회 부의장이고 또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어쨌든 여당이라는 것은 당정이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동안의 전통이고 관례고 여야를 떠나서 아니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하고 다른 소리를 내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래가지고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준석이 마치 그 윤석열에게 뭐 핍박을 받는 그런 어떤 약자, 쫓겨난다, 임기를 왜 못 채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아니 집권 여당 또 야당 대표가 뭐 임기가 뭐 중요합니까? 그게 임기 채우는 자리입니까? 제가 금천구 당협위원장을 6년을 하는데요. 비대위원장을 4명 모시고 당대표 3명 모셨어요. 7분이 당대표가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임기가 1년이 안 돼요. 대표는 책임지는 자리지 임기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이준석 대표가 자신이 그 핵심 측근이 새벽 1시에 가서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결국 불거졌고 아니, 집권 여당의 대표가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단체로부터 고소고발당해서 성상납이라는 문제로 경찰 수사받은 전례가 있습니까? 이런 집권 여당의 대표를 모시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당 대표가 이준석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민주당이. 이준석 편 들겠어요? 성상납당 대표가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나오지? 정치 공세를 하지? 그래서 이런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가 제 눈에 들보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자기가 탄압받는 그런 어떤 인사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흘러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저는 그 판사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진영 교수 말씀하시죠. 네, 뭐 그럼 이준석 대표를 좀 이기시는가요? 저는 뭐 정진석 부의장이 그 당 대표를 겸임하는 것도 사실 적절치 않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정청래 최고위원이 과방위 위원장 한다고 국민의힘에서 비판했어요. 그런데 최고위원은 정당 대표로서 선관위에 등록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등록되고요. 의전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런 자리를 겸직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윤핵관이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죠. 윤핵관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다만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통령에게 쓴소리하고 대통령이 정치 모르니까 좀 제어도 하고 대통령의 가족들도 좀 케어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중요한 그 윤핵관인데 제대로 윤핵관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쓴소리 못하는데 무슨 그 윤핵관입니까? 핵관이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심부름꾼인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의 또 다른 분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사태가 더 이상 또 계속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좀 정책 가지고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 이때쯤 100일쯤 소득주도 성장 가지고 야당이 그 당시 비판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훌륭한 비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제발 좀 정책 비판하는 기회를 좀 주세요. 뭘 좀 하시고 맨날 뭐 어디 검찰 동원해서 이런 일들 생기고 여당 내에서 분란 일어나서 문제 일으키고 김건희 여사 나오고 참 답답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비대위원들도 좀 이제 임명할 거고 비대를 꾸려갈 텐데 그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장윤성 기자 한 6개월 했나요? 뭐 그 정도 5개월. 5개월 동안 사과를 3번인가 했어요. 네, 공식적인 사과를 3번 했습니다. 사과한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 사과한 과정에서 이제 가장 논란이 컸던 게 휴대폰의 체리 따봉 관련 아닙니까? 네. 노조 총질 문자. 예. 여기에서 한번 그거 잠깐 좀 짚어봅시다.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개인 문자를 이렇게 찍어서 공개한 언론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그 원내대표들이 국회 의석에서 제일 뒤에 앉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망원으로 그렇게 세게 당기지 않아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휴대폰으로도 막 기자들이 찍고 막 이러는데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의도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 탓, 남 탓, 언론 탓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부분도 이제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이 헤쳐나가야 될 길이지만 중요한 건 또 여론입니다. 이게 법적인 대응과 관련해서는 과연 법원이 가처분 재신청에 대해서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 정무징지 당하면 인용이 돼버리면 이건 정말 더 큰 파장이거든요. 법과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는 더 타격이 되는 건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M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 조사 결과가 또 상당히 추석 민심에는 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영될 텐데 국민의힘이 당헌 개정을 통한 비대위 전환 그러니까 새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 부적절한 결정에다가 55% 적절한 결정에다가 27%입니다. 27%의 공감대를 가지고 지금 혼란스러운 여론을 국민의힘 더더군다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헤쳐나갈 수 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도 중요하지만 이 여론의 높은 벽, 여론의 부정적인 시선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인들 헤쳐나갈 수 있을까 싶은 것이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그쪽으로 끌어가가지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 그만둔 것에 대한 여론조사는 없죠? 이미 너무 많이 나왔죠. 사퇴하라는 그렇죠.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국민들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그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무원 시험 합격은 땡땡땡.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거죠. 따봉. 따따봉. 엄청 밀고 있어요. 여운까지 있네요. 네. 영생교 아울링. 보주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생교. 네, 계속 예, 영생교다. 네. 아, 절대 저 죽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그 세 번이나 이제 사과했는데 가장 논란이 컸던 게 그 부분인데 거기에서 과연 언론 탓한 게 이게 옳은 거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삐님 이런 걸 주셨어요. 이분도 치킨 드려야 되겠네. 화장품 드려야 될까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똥 싸놓고 CCTV 탓하는 거네. 오. 이야. 날카로우신데요. 네. 사실 강성만 위원장 원내대표 그것도 집권당의 원내대표면 기자들이 이거 뒤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의견 갈렸는데 일부러 보여줬을 것이다. 근데 설마 그걸 일부러 보여줬겠느냐? 이건 진짜 실수일 거다. 뭐 이렇게 네. 예. 저는 뭐 실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인이 조심해야죠. 기자들이. 근데 왜 볼 그렇게 수도 있다. 실수를 많이 해요? 그분이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그런 좀 순박하고 또 이렇게 좀 격이 없이 좀 통이 큰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사석에서 보면 그냥 그러니까 노래 부르라 하면 또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뭐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어떤 그런 거지. 저는 뭐 일부러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오히려. 예. 근데 지금 그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그렇게 실수 막 하고 이러는 거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어요. 엄중한 시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당내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류도 있지만 부정적 기류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그러니까 윤핵관이 많지도 않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원래는 좀 많아야 되거든요. 최소 20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정부는 또 되게 적어요. 근데 이 소수의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실에서 파견된 공직자들이 대통령의 비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들끼리 따로 카톡방이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이른바 정책교류라는 명목으로 다른 분을 모시고 있었던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대노해가지고 전부 나가라 해서 지금 50명 정도가 이미 짐을 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의 핵심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다고 판단하는 당내 인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 정치하느라고 몇 번의 실수를 통해서 결국은 이 사태를 훨씬 크게 키웠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번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음 총선에서 공천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영동파들이 상당히 있어요 당내에. 그런데 이 영동파들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겠지만 당내 분위기는 녹록치 않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저보다 저희 당 사정을 더 잘하시는 것 같네. 취재를 하잖아요. 장윤선 기자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취재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이거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요. 저희가 치킨 쿠폰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삐님도 치킨 쿠폰 드릴게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거기 더보기란에 이렇게 쑥 보면은 이메일 주소 보내실 수 있어요. 꼭 그쪽으로 인적사항 알려주셔야 저희가 쿠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안 와 그러지 마시고 이메일 주소 남기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뭐 아이디만 가지고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 자 끝으로 이제 추석 연휴 온 가족들이 다 모이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SNS가 있어서 또 뭐 그 전에 다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추석 연휴 설 명절 이런 것은 이제 민심의 대이동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 추석 명절 밥상머리에는 뭐가 올라갈까 생각해 보면 배 소장. 네. 뭐 여야 전쟁이죠. 예, 전쟁입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요즘에는 정치 이야기하기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화만 나고 성질만 돋구고 남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심의 용광로라는 것이 명절 민심이거든요. 그래도 명절만 되면 훈훈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이 정말 짜증들도 다 털어낼 수 있는 것이
명절 아닙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갖더라 그러는데 먹고 사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대전쟁에 대해서 또다시 누가 거론해서 밥상을 걷어 차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답답한 정치만 생각하면 답답하니까 우리 시사 1번지만 생각하십시오. 뭐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후보 시절 발언을 가지고 이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맞서서 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했고 일단은 지금 전쟁 분위기인데 장윤성 기자 보시기에 이게 서로 막 공포탄 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한번 제대로 붙을 그런 분위기입니까? 제대로 붙고 있죠. 붙을 분위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치권 취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정치인이 아니다. 아직 검사의 시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검사의 눈으로 이재명 대표를 볼 때 피의자하고 범죄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같이 겸상해서 뭐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안정화되면 여야 지도부가 함께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검사와 피의자가 이런 게 불가능한 계산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사법적으로 붙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말폭탄은 더 심화될 것이고 추석 명절 이후에도 이 상황은 단순하게 정리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박진영 교수, 지금 야당에서는 완전한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칼자루는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2002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차떼기로 엄청난 그 격변을 겪었습니다만은 이회창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회창 총재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후일담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 우리도 받지 않았느냐, 적게 받았지만 그렇게 해서 정적에 대해서 이 흔히 사법적 단죄를 하는 것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이번에 기소된 내용들은 동네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선거 끝나고 나면은 소치화하는 수준의 내용들이에요. 법적으로도 뭐 애매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거짓말했다고 이게 법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뭐 심리 상태 아닙니까? 협박이라는 게 그 정도 차원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본인의 의혹 또는 가족들의 의혹, 그 측근들의 의혹은 또 묻어두는 겁니까? 이렇게 비교되면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여야가 다 문제인 게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민생과 경제라는 국가이기는 묻히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되자마자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것은 사법적인 것을 털자라는 것들도 아니고 경제위기, 국가위기를 집권해본 최근까지 집권했던 당의 역량을 가지고 도와주겠다는 취지에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이 없고 돌아오는 것은 기소입니다. 강성만 위원장께서는 이재명 대표 기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 이재명 리스크라는 이 의혹들이 뭐 대추나무 연 걸리듯 한 10여 가지 되는 의혹들이 국민의힘이 제기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이나 민주당 내부에서 다 이게 고발된 것들이고 또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나온 얘기들이고 수사가 되어온 것들이지 윤석열이가 이걸 시작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정치 보복이다, 편파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자기네가 자기네를 탄압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사항이 아니에요. 저도 선거를 몇 번 치러봤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제일 무서운 게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이것은요, 기본 벌금 250만 원부터 시작해요. 이게 간단한 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 제기한 검찰이 기소한 허위사실을 보면 이게 전부 앞으로 파헤쳐야 될 대장동 특혜 의혹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 이런 것들이. 또 백현동의 이 의혹 같은 경우는 아니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했으면은 그건 적폐잖아요. 그럼 박근혜를 수사하고 박근혜 정권 교통부 장관 수사해야죠. 그렇게 주장해야지 민주당이.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은 그건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와 사이가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바늘을 훔친 자는 수사받고 재판받고 감옥에 가는데 백현동 대장동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제후가 됐다고 수사도 받지 않겠다, 재판도 받지 않겠다 한다면은 이걸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김건희 씨 의혹이 사실이면 어떻게 됩니까? 김건희 씨 의혹은 김건희 씨 의혹대로 특검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게 김건희 씨 의혹이 사실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김건희 씨 의혹은 사안 자체가 표절이다. 참 했는지 안 했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혐의는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너는 가만히 있어 하고 추미애 장관 때 2년 넘게 다 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라인들이 수사를 하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라고 문재인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들이 제가요 이럴 줄 문재인 알았어요. 정권의 검사들이 어떻게 윤석열 라인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검찰이 검사들이. 기소하면서 이런 상황 벌어질 때부터 제가 어제 꼭 지난 대선 때 보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지금 또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론조사 해보면 예. 이재명 대표 기소 적절했나 부적절했나 이런 것도 국민들 생각 나올 텐데 그런 것도 질문하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큰 차이는 아닐지라도 정치 보복적 성격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그런 이유는 이제 중도층의 판단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사법 대전쟁 속에서 진영 간 뭉치고 진영 간의 의견은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건 이제 좀 더 중간지대에서 판단하는 이제 중도층의 의견들은 조금 이 수사 자체가 뭔가 좀 겨냥하거나 정조준한 거 아니냐 시점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뭐 김건희 특별법도 해야 된다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고발 여기 저는 검찰 수사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속 언제까지 수사를 할 거냐 두 번째는 투명 그 과정이 명명백백히 공개돼야 된다. 세 번째는 공정입니다. 형평성.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별법을 특검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참 이번 추석 밥상 콜라브리안 코카님, 뭐 코카콜라 회사 직원이신가? 이번 추석 밥상 메뉴는 압수수색찌개, 특검 구이, 정쟁 나물, 가처분 조림. 쿠폰입니다. 쿠폰. 쿠폰 각이죠? 예. 드리겠습니다. 네. 좀 속상합니다. 글쎄요. 지금 사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가 좀 정치권들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다 각자 맡은 일을 하는데 지금 민생을 여야가 다 뭐 뒤에다가 민생이 우선이다, 민생만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는 것 보면은 과연 그런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 당첨되셨는데요. 사모님, 차도리님, 희망을 봅시다님, 이삐님, 정미연님, 콜라브리안 코카님. 와. 네, 저희들이 오늘 선물 많이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요, 꼭 그 유튜브 더보기란에 전화번호 그리고 또 화장품 받고 싶으신 분은 이메일 주소 그래야 주소로 저희가 보내드리니까요. 뭘 받고 싶다 얘기하시면 저희가 BHC 치킨 쿠폰 그리고 또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크렌징 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올여름 미뤄뒀던 휴가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 휴가 기간에 정말 기분 좋은 남자 정기남 교수가 시사 1번지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왜 웃으세요? 더욱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남 교수 기대되죠? 네. 그럼요. 네, 정말 잘하실 겁니다. 너무 잘하면 안 되는데 나 못 돌아오는데. 아닙니다. 현빈이 더 기대되는데. 언론계의 고맙습니다. 자,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다음 주 목요일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